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남미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미리 보는 2023 우리금융 디노랩 데모데이 코너로 오늘 발표하실 스타트업 대표님들 모시고 IR 피칭 먼저 살짝 들어보는 스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헤드리스의 남궁지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헤드리스 남궁자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 데모데이 날이 찾아왔네요. 예, 어제 잠은 좀 잘 주무셨습니까? 네, 좀 긴장이 됐는데, 네. 그래도 푹 자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이 첫 데모데이이신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첫 데모데이는 아니지만 오늘 데모데이 IR 피칭 순서로 첫 번째 순서이신데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네, 우리 금융그룹에서 너무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네. 멋진 공간에서 저희 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데모데이에서 심사위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좀 힘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좀 밝은 옷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한번 해왔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들어가자면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헤드리스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헤드리스는 브랜드사의 D2C 자사몰 백엔드 솔루션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랜드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자사몰 하면 이제 프론트 단으로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프론트 단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보여지는, 그러니까 결국 앞에 홈페이지. 네, 맞아요. 뭐 모바일이라든지 PC로 보여지는 부분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 뒷단에 뭐 제품 데이터, 뭐 광고 데이터, 뭐 분석 데이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파이프라인들이 좀 끊어져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백엔드로 내려서 통합 관리하게끔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럼 그동안 브랜드몰의 데이터가 좀 파편화돼서 운영됐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자사몰 따로, 광고 따로, 분석 따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따로따로 아마 활용들을 하셨을 건데요. 네.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편화된 데이터로 운영이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보통 있는 건가요? 그동안 기업들이 뭐 브랜드몰을 운영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최대 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데이터가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통합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또 누군가는 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네. 그러다가 실수가 발견이 되기도 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재고 수량을 아마 999 이런 식으로 많이들 넣으셨을 거예요. 임의로 999.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연결을 만약에 해놓게 되면은 네. 좀 효율적으로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도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훨씬 더 재고 파악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좀 확인이 더 쉽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러니까 건가요? 연결을 다 시켜놓게끔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럼 지금 고객사로는 또 어떤 곳이 좀 있으신 건가요? 저희는 지금 뭐 코스닥 상장 기업, 그다음에 뭐 여성 패션 브랜드 기업, 뭐 네. 건기식 기업 등 다양하게 지금 저희 것들을 좀 사용하고 계세요. 기업명을 공개해 주시긴 좀 어려우신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뭐 여성복 브랜드인 르니앤메코이라고 하는 미주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저희 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는 이제 전국에 한 70개 매장을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브랜드였죠. 예. 근데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온라인 쪽을 저희가 좀 맡게 되었던 상황이고요. 네.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브랜드사에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제 네. 유통 플랫폼에 입점을 하는 그쵸. 방법과 뭐 자사몰 하는 거였는데 네. 대부분 다 이제 유통 플랫폼에 입점들을 그게 더 하죠. 쉬우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유통 플랫 입점을 하게 되면 이제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네. 아마 네이버에서 그런 브랜드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 이제 유통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건데요. 그런 포인트에서 그런 브랜드를 검색하고 클릭했을 때는 고객을 우선 뺏기게 되는 포인트들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수료를 또 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익성이 좀 깎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를 지금 저희가 도움을 드려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기업들도 그런 자사몰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유통몰에서 사실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하고 밀리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헤드리스는 어떤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팁스 선정이 돼가지고 좀 저희도 고도화를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네. 첫 번째로는 지금 제품에 대한 데이터 속성에 대한 포인트들로 좀 개발을 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입력을 했을 때 그 제품에 딸려 있는 속성 값들을 AI를 통해서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제품의 속성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 주신다면 이 어떤 옷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베이지색, 예. 뭐 소재, 예. 뭐 자켓 이런 네. 형태로 저희가 이제 속성값 이 네. 옷에 붙어 있는 이제 속성값들을 다 데이터 DB화를 시키게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DB화를 가지고 생성형 AI로 넘기게 되면은 더 고도화된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속성을 데이터화해서 어디에 보통 그럼 활용이 되는 건가요? 첫 번째로는 뭐 제품의 뭐 상세 페이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광고 콘텐츠로도 쓸 수 있게 되고 추후에는 뭐 고객이 어떤 제품의 속성 값들을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마케팅이나 광고 이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좀 아. 그런 걸 DB화하는 걸 도와준다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럼 저희 흔히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사몰로는 뭐 이런 카페24나 아이맵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랑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뭐 사실 카페24 고도몰 이런 포인트는 이제 프론트 단에서 포인트인데요. 저희 고객사들도 대부분 다 이제 뭐 카페24나 고도몰들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아, 저희는 프론트 단이 아니라 백엔드 단을 지금 관리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카페24 고도몰 사용하고 계셔도 예. 저희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홈페이지 운영은 카페24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네. 그 자사몰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좀 뭔가를 하고 싶을 때에는 이제 헤드리스를 활용을 하면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 약간 좀 이런 유통이나 이커머스 쪽으로 몸을 좀 담고 계셨었던 건가요? 창업을 직접 이쪽으로 좀 뛰어드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이제 브랜드 사이드 쪽에 좀 많이 있었는데요. 네. 브랜드사에 있으면서 느꼈었던 포인트들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몰에 입점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결국에는 유통몰 MD와의 협상력을 또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없죠. 네. 그런 포인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와 수수료에 대한 포인트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계속 됐었고요. 그러니까 과연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 약간 이런 고민들을 좀 계속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나이키라고 하는 네. 거대 브랜드가 2019년도에 아마존을 나오면서 D2C를 강화하겠다라는 네, 맞아요. 것들이 자사몰. 했던 게 네. 아마 D2C의 좀 시작 어쩌면 저희가 말하는 뭐 2.0, 3.0의 D2C 2.0, 3.0의 핵심이 좀 시작을 알리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자사몰에 좀 힘을 줄 수 있게끔 솔루션을 고도화해보자라고 해서 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브랜드사들의 데이터 주권을 네. 좀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 어쨌든 제일 핵심 BM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헤드리스는 그럼 어디까지 좀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뭐 계획 포부가 있으신지요? 네, 저희는 우선은 지금 그러니까 브랜드사의 자사몰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파이프를 좀 연결을 계속적으로 좀 확장을 해나가고 싶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로 커머스를 만든다라고 네. 봤을 때도 결국에는 지금 같은 경우라면 또 메타버스에 또 백엔드 프론트를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지금은 저희는 헤드리스 커머스에 있는 백엔드로만 가지고도 뭐 메타버스 플랫폼에 데이터를 연결만 시켜 놓으면 또 네.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게 되는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다양한 프론트 단에서 백엔드로 다 모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로 성장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큰 미래의 포부도 좋지만 오늘 데모데이 행사에서 네. 우선 검토 대상자로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시게 된다면 네. 뭐 1위 공약 같은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1위를 하게 되면은 저희 열심히 일하는 저희 헤드리스 직원분들을 위해서 예, 소고기, 소고기, 한우, 한우 파티를 좀 한번 파티요?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네, 물론입니다. 정말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데모데이 IR 준비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헤드리스의 남궁지한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헤드리스 남궁지한 대표님에 이어서 이네이블 와우의 윤철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데모데이 혹시 이전에 준비해 보신 적이?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분이 처음이세요? 네. 아, 그럼 오늘이 첫 데뷔일이신 거네요. IR은 많이 해봤는데 네. 무대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입니다. 좀 어떠셨어요? 어제 뭐 아. 잠은 좀 주무셨나요? 잠 못 잤고요. 잠 못 자셨어요? 많이 떨리고 네. 굉장히 어렵네요. 식사도? 네네, 먹었습니다. 아, 그래도 식사는 하셨구나. 네. 이게 밥심이 있어야지 네네, 인터뷰도 먹었죠. 잘하시고 IR 맞습니다. 피치도 잘하시니까요. 그렇죠. 아, 네. 그럼 뭐 주변에 뭐 이렇게 데모데이 한 이제 기업들 이제 지인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데모데이 처음 참가하시는데 뭐 팁이라던가 이런 거 좀 네. 주셨던가요? 그게 뭐 예전에 국영수 유지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거 비슷한 예, 예. 떨지 말고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어떻게 안 떨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늘 데모데이 행사에서 심사위원님들의 이제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어떤 좀 핵심 키워드가 또 있으신지요? 저희는 세계 최초라는 아이콘을 좀 갖고 있거든요. 세계 최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이 무슨 세계 최초라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은 사실 세계 어떤 기업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세계 최초요? 이네이블 와우가 그럼 어떤 부분에서 세계 최초이신 건지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네네. 해주신다면. 사실 우리가 인터넷이 시작되고 33년 정도가 지났는데 네, 우리가 사실 지금 사진과 이미지 홍수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조금만. 그런데 그 사진과 이미지가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다운로드 받거나 아웃링크하거나 네, 예쁘게 꾸미거나 네. 이 정도로밖에 활용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엄청난 양으로 떠돌아다니는 사진과 이미지에 네, 가치를 부여하는, 즉 이미지 안에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직접 삽입해서 음. 이것을 이미지 대신에 터치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열어볼 수 있는 터치 네. 컨텐츠로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터치형 콘텐츠 네네, 한마디로 네. 이제 네네. 이네이블 와우는 세계 최초로 그러면은 터치형 콘텐츠를 만드신 건가요? 네네. 이게 코딩하지 않고 네. 코딩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직접 유저가 네.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예. 터치해서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특허를 받으신다거나 이런 것도 좀 있으신 네네. 건가요? 저희가 지금 스타트업 설립 5년 차인데 8개의 기술 특허가 등록돼 있고요. 네. 2개월 전에 미국 특허도 하나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터치형 콘텐츠 뭐 말씀은 알겠는데 네네. 이거 도대체 어디에서 보통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머니투데이에서 인터넷 신문, 그 인터넷 뉴스를 진행하실 때 그 기사에 네, 그 기사 사진 한 장 정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사 보면은 네네네. 사진 한 장만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 기사를 배포하고자 하는 주체들은 네, 다양한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맞아요. 고르기 진짜 어려워요. 한 장밖에 안 실어주시고. 예, 근데 이제 저희 솔루션을 이용하면 그 사진 한 장에 배포 주체가 원하는 또 다른 사진, 동영상, 유튜브, 뭐 오디오, 다양한 컨텐츠를 직접 삽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 대신에 네, 그 터치 컨텐츠를 올려놓으면 그 구독자들이 그 기사를 볼 때 네. 이미지에 뭐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을 터치하면 네. 이미지 위에서 원하는 정보들이 바로 튀어나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이제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 네네. 이미지를 클릭해서 바로 연관된 관련 기사를 볼 수 있다거나 그렇죠. 이미지 네, 위에서. 뭐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서 동영상 콘텐츠가 있다면 바로 동영상까지 볼 수 있고 네네. 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진행할 뭐 수 제가 있는. 카톡으로 제 친구나 뭐 애인한테 제 사진을 전송할 때 네. 지금은 그냥 전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에디터에 제 사진 안에 네. 뭐 제 여자친구를 위한 뭐 커피 쿠폰을 숨겨놓는다든가, 아, 저의 이벤트? 뭐 네. 인사하는 동영상을 숨겨놓는다든가 네. 이렇게 보내면 이제 받는 친구가 보고 네.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을 누르면 네. 사진 안에서 네. 제가 숨겨놓은 컨텐츠들이 나타나서 보이게 되죠. 어. 새로운 어떤 사진을 통한 새로운 감성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깜짝 네. 이벤트로도 사용될 수 있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명함 같은 거에도 네네.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명함은 사실 대부분 다 명함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리멤버라는 이제 서비스는 명함을 스캔해서 관리하는 앱이지만 네. 저희 솔루션으로 명함 이미지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그 네. 받는 분들이 명함에 반짝거리는 부분을 누르면 그 분의 사진 또는 그분이 세일즈하고 있는 상품 소개 등등이 다 들어가 있는 터치 명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자기 PR의 네, 시대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네. 이제 활용 가능하고 이렇게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최초로 이런 터치형 콘텐츠를 도입하게 되신 건데, 네. 예, 이네이블 와우가 이 세계 최초를 넘어 좀 더 성장하고 싶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네네. 어떤 점을 좀? 저희는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성공도 중요하지만 네, 글로벌하게 사실 이제 그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피처폰 시절에는 이런 모바일이나 IT 생태계를 글로벌하게 대한민국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모든 생태계가 무너졌고 특히 이제 소프트 파워 쪽은 다 글로벌 기업들이 갖고 갔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5G, 뭐 하드웨어 뭐 이런 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소프트 파워가 있다. 글로벌하게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이런 네. 플랫폼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네. 내년에 이제 그 미국 법인을 설립해서 네. 미국 거점 마케팅을 통해서 미국 안에서 좀 성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2020년도에 이제 CES에 서울관에 선정돼서 전시를 정말요?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때 이제 구글이나 애플 이런 메이저가 와서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정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해외 진출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바람에 몇 년 딜레이가 됐지만 내년에 이제 저희가 기필코 이제 미국 시장에 네. 런칭을 해서 예. 글로벌 서비스로 발전하는 거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머지않아 뭐 이런 유튜브나 네네. 뭐 이런 콘텐츠에서 네네. 이 터치형 콘텐츠를 접해볼 수 있는 맞습니다. 날이 네. 이제 오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글로벌한 이제 장대한 미래 계획도 중요하지만 네. 당장 오늘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오늘 이 데모데이에서 첫 번째 데모데이에서 되게 좋은 성과, 우수한 성과로 네네. 우선 검토 대상이 이제 선정이 되신다면 네네. 어떤 걸 좀 하고 싶으세요? 뭐 공약 같은 거 있으실까요? 바로 전에 그 해리스 대표님도 한우 드신다 그러셨는데 네. 저희도 한우를 먹으려고 했는데 네. 이거 소 한 마리를 같이 사서 소 한 마리를 아예 잡으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나눠 먹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우 이번 달 안에 바로. 네, 오늘 바로 해야죠. 오늘 바로 가나요? 직원분들 다 듣고 계신지 네네. 예, 공개적으로 네 이제 오늘 한우 파티 이어진다고 이제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또 바쁘시고 네 IR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이네이블 와우 윤철환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 우리금융 디노랩 데모데이 미리 보기 코너로 오늘 발표하실 스타트업 대표님들 모시고 IR 피칭을 먼저 살짝 들어보는 스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틸다의 정지량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데모데이 오늘 처음이신가요 혹시? 처음은 아닌데 네. 여러 번 해본다고 이게 긴장감이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오늘의 긴장을 푸시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좀 하셨는지요? 제가 비장의 스타팅 그리고 엔딩 멘트를 준비했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좀 이따 IR 행사 때 정말 잘 하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틸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틸다의 기업 소개를 보니까 AI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솔루션 이걸 좀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와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해요. 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활동에는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의사결정 포인트가 있는데요. 작게는 일선에서 설비 운전을 어떻게 할 건지, 크게는 C레벨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지, 가격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결정들이 다 의사결정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의사결정을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런 경험의 의사결정은 휴먼 에러나 휴먼 바이어스를 피할 수 없어서 결코 데이터를 까보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 데이터가 있고 사람이 경험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라면 머신러닝을 사용하면 한 10% 정도는 쉽게 개선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하우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AI로 바꿀 수 있다 이런 표현도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프로덕트의 품질을 불량률을 낮추기 위한 설비 컨트롤 방안,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설비 컨트롤 방안, 네. 아니면 공유 스쿠터를 어느 드랍존에 몇 대를 배치해야 그 스쿠터 업체의 데일리 매출이 올라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머신러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의 사례들입니다. 이게 제조업체 설비 과정을 조금 효율화하는 부분 그리고 공유 스쿠터에 어떻게 배치를 할지를 효율화하는 부분 이게
완전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산업에서든 다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 지금 경험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네.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로 보이지만 이거를 머신러닝 문제로 치환을 잘 하고 나면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네. 이런 치환하는 과정을 지금까지는 저희는 커스텀 모델 개발을 통해서 저희 엔지니어가 직접 그 현장에 방문해서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뭐 설비를 관찰하고 이러면서 이거를 해결해 왔는데 저희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쉽게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다 서비스에 녹여 넣어서 다음 달에 설비 제어 최적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설비 지원 최적화 시스템.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공략하신다는 분야는 제조업 설비 분야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 뭐 수치는 굉장히 뭐 세계 3위, 4위로 나오고는 있지만 네. 사실 큰 대기업을 빼고는 네. 중소제조업체들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요즘에 에너지나 원자재 비용이 크게 높아지면서 더더군다나 여기다가 ESG랑 탄소 중립까지 하라고 그래서 정말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는 그런 곳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싶어서 제조업을 첫 번째 타겟으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그래서 도입을 틸다의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 효율이 어느 정도 이상 개선될 수 있을까요? 이게 경험상으로는 네. 적게는 10몇 프로 정도부터 한 30% 이상까지도 개선이 가능하고요. 저희 솔루션을 사용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게 된다면 네. 이거는 비용을 오히려 세이브하면서 탄소 중립을 갖출 수 있는 일석이조의 솔루션이라서 작은 기업들에게는 꼭 필요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좀 합리화시키면 네. 10%에서 30%까지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AI가 그 어쨌든 인간의 그런 실패나 착오 같은 거를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이 창업을 하신 것도 혹시 AI에다가 넣어보고 인풋과 아웃풋을 해봤더니 나는 창업이 맞겠다 이렇게 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요. 뭔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솔루션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은 있었는데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공지능 컨설팅 회사에서 2년 동안 파트너로 일하면서 예. 기업들이 어떤 솔루션을 원하는지 관찰을 해보았는데 사실 기업들의 본연의 목적은 매출을 높이고 리스크나 비용을 줄이는 게 기업 활동의 본연의 목적인데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너무 컴퓨터 비전이나 자연어 처리 쪽만 알려지다 보니까 네. 기업 활동에 굳이 필요 없는 챗봇 알아보고 비전 시스템도 알아보고 인공지능 우리랑 맞지 않아 이러고 돌아서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봐서 네. 저희는 보다 근원적인 그런 매출이나 뭐 비용이나 리스크 저감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들어 보고 싶다. 찾아보는데 실제 세상에는 그런 솔루션이 많이 없었고 맞습니다. 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른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단 제조업 설비 분야의 최적화를 일단 첫 번째 타겟으로 놓으셨는데 그 이후의 계획도 궁금해요. 또 글로벌 진출 계획도 있으신 것 같던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인도네시아 한 EV 이륜차 업체랑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중에 그 배치 최적화. 네. 그 지금 EV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가 실린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뽑아서 교체하는 식으로 이런 수압 스테이션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 스테이션을 도시의 어느 지역에 몇 개를 배치해야 하고 수압 스테이션마다 배터리를 몇 개를 갖춰야 기업 입장에서는 낭비가 아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이 편리한지 이런 그 배터리 그 수압 스테이션 위치와 배터리 개수 최적화 솔루션을 지금 하나 POC 개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POC를 진행 중이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인도네시아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 데모데이의 투자 유치인데요. 네. 오늘 데모데이에서 투자 유치 대상으로 선정이 되시면 뭐 어떤 뭐 공약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회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도 계획은 하고 있고요. 오늘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6월 1일 날 지금 저희 인력 규모를 좀 크게 늘리고 있는 중인데 한 5, 6명 정도 충원이 6월 1일 날 마무리가 되면 네. 한 번에 회식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네. 한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원분들이 항상 이런 마지막 멘트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꼭 IR에서 투자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응원을 해보겠고요. 지금까지 틸다의 정지량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거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 우리금융 디노랩 데모데이 미리 보기 코너로 오늘 발표하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IR 피칭을 살짝 먼저 들어보는 스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텍스비의 박근범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이렇게 꽃미남이 나오신 것 같은 느낌. 네. 과찬이십니다. 네, 좀 데모데이는 많이 하셨나요? 저희가 창업을 한 지가 약 한 3년 정도 돼가지고요. 네. 굉장히 많이 데모데이에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데모데이는 저도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좀 긴장이 좀 되네요. 네. 그래도 뭐 많이 하셨으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또 네. 혹시 뭐 대표님만의 좀 IR 피칭 비결이나 뭐 공략 이런 게 있으신가요? 거울을 보고 굉장히 좀 많이 아나운서처럼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네. 절대 아나운서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기자님처럼 이게 워딩이 좀 똑바르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긴장을 하다 보니까 계속 워딩이 좀 물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텍스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뭐 이름에 텍스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금 관련 스타트업이구나 요거까지는 알겠어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스타트업인지 텍스비의 사업 모델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텍스비는 초기에 사장님들, 초기에 소상공인 분들에게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이거든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 텍스테크, 핀테크 업체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어떤 환급만 진행해주는 일회성 서비스에 국한을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이 직접 세무를 진행을 하면서 좀 과도한 세무 지출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좀 쉽게 세무에 다가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무래도 현직 세무사다 보니까 이 어플을 만드는데 그리고 기획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최대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쉽고 간편하게 세금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데 좀 포커싱을 맞춰보았습니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뭐 세금 신고나 뭐 세무 기장 같은 업무들을 약간 자동화한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 홈택스에서는 혼자 하기 좀 굉장히 버거우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시고요. 규모가 큰 고객분들은 아무래도 세무사님들을 많이 찾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고객의 타겟층은 아니지만 혼자 하시면서 굉장히 좀 홈택스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그리고 세무 지출이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운 초기의 어떤 소규모 소상공인 분들은 굉장히 좀 저희 서비스가 좀 잘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보면 이제 세무 스타트업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네. 그 되게 큰 곳 중에는 뭐 이제 3.3 같은 것도 있고요. 뭐 그곳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세무 서비스라는 게 크게 어떤 분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 똑같이 보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세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들의 환급을 진행을 했었더라면은 저희는 이런 일회성 서비스가 아니라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매년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되고 원천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조금 더 효용 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사장님들에게 꾸준히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주로 대상이신 것 같은데 아까 대충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네. 이미 소상공인 사장님들 4만 명이 사용하고 계신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나요? 네, 지금 저희 거의 대부분 1인 사업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만큼 규모가 굉장히 작으신 사업자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신데 재작년 저희가 2021년 1월 달에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2년 반 만에 한 4만 명 가까운 사업자를 현재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도 기거커 서비스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약 10만 명 정도가 기거커 분들도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소상공인 분들과 기거커 분들을 초기 스타트업이 이렇게 딱 모셔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좀 모셔오셨을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자체 마케팅보다는 초기에는 굉장히 채널 영업에 좀 집중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세무라는 것이 좀 바이럴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저희 거기에 좀 집중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 사업장을 개업하시는 사장님들을 타겟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판 회사랑도 저희가 제휴를 맺어봤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랑도 많이 제휴를 맺어봤지만
가장 좀 효과성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던 부분이 아무래도 포스 회사와 포스. 제휴를 맺었었을 때 네. 굉장히 뚜렷하게 어떤 영업의 어떤 성과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큰 포스 그리고 뭐 단말기 업체들 최근에는 이제 PG 업체들까지 같이 제휴를 해가지고 세무에 대한 서비스를 좀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저변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아까 인터뷰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현직 세무사 하시더라고요. 네. 다들 부러워하는 전문직인데 그 전문직을 버리시고 창업을 선택하신 뭐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거창한 사실 이유는 없고요. 제가 이제 저희 텍스비 서비스는 많은 곳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 게으름에서 비롯된 서비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세무사 일을 시작을 했었을 때 굉장히 이 세무라는 학문이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희 동기들끼리 그때 당시가 이제 그 이세돌과 알파고가 알파고. 이 대국을 뒀던 그때 시절이었는데 네. 장난 삼아서 알파고가 이세돌도 이기는 상황에서 왜 이것도 우리가 지금 대체를 못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말을 굉장히 좀 재밌게 동기들끼리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직을 하고 다시 뭉치게 되었을 때 실제로 그 일을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네. 창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네. 저 말고도 저희 회사에 굉장히 많은 회계사 세무사님들이 있으신데 네. 아무래도 제가 가장 좀 쉬운 사람이다 보니까 대표를 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텍스비의 미래 계획을 듣는 거로 마지막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 텍스비는 단순하게 사장님들이 한 번 사용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서비스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라는 것이 매년 연례 행사처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 텍스비를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쉽게 세무에 다가가고 사장님들이 스스로 세무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본인의 사업장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좀 중요한 부분 같고요. 네. 거창하게 회사가 뭐 IPO를 하겠다, 뭐 M&A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전국에 계신 700만 소상공인 분들이 한 번 정도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괜찮았었던 서비스였다라고 리뷰 정도만 남겨주신다고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네, 미래의 목표는 그거고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데모데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데모데이에서 이제 우선 투자 대상에 선정되시면 네. 오늘 회식하십니까? 지금이 5월이어가지고요. 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밤낮으로 이 야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5월 31일이 딱 끝나는 그때 네. 소고기로 회식을 하겠습니다. 네. 5월 지금 직원분들 한참 바쁘실 텐데 네. 오늘 데모데이에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면 감사합니다.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 우리금융 디노랩 데모데이 미리 보기 코너로 오늘 발표하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IR 피칭을 먼저 살짝 들어보는 스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로 홈체크의 이기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금 벌써 지금 사람들이 많아져서 후끈후끈한데 네. 데모데이 좀 많이 와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참여하는 데모데이인데요. 네. 역시나 너무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떨림 데모데이의 그 떨림을 극복하기 위해 대표님만의 어떤 비결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저번 데모데이를 했을 때는 사실 이제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일단 달달 외우는 게 가장 큰 빠른 해결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걸 좀 듣고 열심히 외워왔습니다. 그 외우신 거를 제대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좀 이따가 제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홈체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홈체크 그야말로 이제 집을 체크한다. 되게 직관적인 이름인 것 같아요. 홈체크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건지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은 아무래도 건축 관련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건설사의 어디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제 보수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입주민들이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와 같은 전문가분들이 대신 가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하자 보수 체크하는 거는 그냥 입주민들이 가서 보고 여기 문제 있네 해서 그냥 알려주고 하면 네.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전문가까지 필요해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입주자 카페에서 홈체크 서비스를 이용하느니 소고기를 사 먹겠다 이런 말들이 아직도 나올 정도가 있고요. 네.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입주민들이 이제 뭐 유튜브나 블로그와 같은 여러 인터넷 채널들을 통해서 점검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점검을 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누적 한 6년이란 기간 동안 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본 결과 이제 점검 서비스를 이용했던 고객님들과 안 했던 고객님들을 비교를 해보면 네. 2년이란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확실히 다른 결과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결과가 다르고 그리고 소고기 사 먹는 비용 대신에 이제 그걸 그러니까 홈체크를 사용할 값어치가 있어야 되려면 굉장한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내부에 좀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네, 저희 회사 내부에는 실제로 건축 시공 기술사 2분과 이제 건축 기사 8분 정도가 해서 총 10명의 건축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6년이란 기간 동안 점검을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누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6년 그러면은 이미 서비스를 계속 하고 계셨다는 뜻인데 지금까지 몇 개 아파트를 서비스하셨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아파트 이름으로 따지면 저희가 따로 개수를 세진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점검을 진행한 세대수로 이제 따졌을 때에는 네. 현재까지 누적 약 42,000세대 정도 어.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42,000세대. 네. 예. 그러면 만족도 조사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만족도가 네. 많이들 높던가요? 저희가 이제 작년 투자 유치 이후에는 점검 서비스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점검 서비스가 끝나면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1점부터 1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점검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평균 지금 최근에는 9.7점 정도가 나올 정도로 매우 높은 점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일단 소고기 값 아깝지 않다. 약간 이런 게 딱 있겠네요. 네,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그래도 더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홈체크 같은 경우에 신축 건물의 이제 하자 보수를 체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랑도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부동산 경기와 이제 많이 밀접해 있긴 한데 네. 아직은 지금 현 시점에 입주하는 세대들은 아무래도 분양이 다 완료된 시점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고요. 네, 근데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기에는 한 1~2%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35%의 입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예. 많이 예,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뭐 부동산 영향을 타더라도 네. 추후에는 이 신청 비율이 100%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예 뭐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 막 전체가 서비스하는 뭐 네, 그런 날이 올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신축 아파트나 신축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 체크를 어떻게 하다 창업해 하시게 됐을까? 혼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혹시 대표님도 이제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뭐 된통 당하셨거나 뭐 그런 경험 있었나 이런 상상을 네. 하게 되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조금 돈이 없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해본 적은 없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창업하게 된 계기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창업학과라는 것을 좀 융합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융합 전공을 하면서 이제 팀플레이로 사업 아이템을 정해서 이제 문제점부터 해결 과정을 진행을 해보는데 네. 그 과정을 이제 쭉쭉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창업에 더 많은 관심이 생겼고 네. 또 딱 때마침 창업을 할 때쯤에 이 아이템이 좀 괜찮아 보여서 네.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융합 전공을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창업학과.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포부 그리고 성장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초기에 저희가 세스코가 이거 너무 외운 것 같나요? 아니요, 달달 외우신 게 특기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스코가 이제 초기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쥐약을 사는 게 어떻냐 이런 말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세스코가 국내 방제 시장에서 거의 80~9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맞습니다. 연매출도 거의 3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세스코처럼 좀 전문 기업 이미지를 갖고 주거 분야나 이런 건축 분야에서 하나의 전문 플레이어로서 1위를 달성하는 것이 저희 하나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스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처음에 궁금했던 게 아니 이게 하자 보수 점검에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했는데 네. 이제 세스코도 처음에는 방역에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이제 하자 보수 점검 업계의 세스코가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데모데이 1등, 그러니까 데모데이에서 투자 유치를 받게 되신다. 네. 그러면 뭐 어떤 거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투자 유치가 될 것을 상상하고 이미 사무실 계약도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7월 말이 되면 이제 130평 사무실로 이사를 가는데요. 130평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화이팅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꼭 투자 유치 성공하시고 130평 사무실에서 다시 뵙는 네. 거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